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기고 봄의 한가운데를 지나 여름으로 향하고 있지만 오늘도 나라 안팎으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는 강진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피해가 점점 늘어나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성완종 게이트로 인한 소용돌이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전국이 수습되고 전환점을 맞을 수 있을지 기대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4.29 재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쁜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뉴스 정면 승부를 맡은 제 업계도 더욱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뉴스 속에서 함께하는 청취자 여러분께 즐거운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저는 시사평론하는 최영일입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사 뉴스 브리핑, 뉴스 정면 승부 신동진 프로듀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네팔 사태 긴박한데요. 네. 우리나라 긴급구호대가 파견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회의와 민간 합동 해외 긴급구조 회의 잇따라 열어서 네팔에 대한민국 긴급구호 KDRT라고 하는데요. 네. 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구호대 규모는 약 4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가운데 119 구조대로 구성된 탐색구조팀 10명이 오늘 저녁 우선으로 현지에 급파됩니다. 그렇군요. 지진 현장에서 실종자와 희생자를 찾기 위한 이 탐색 구조 활동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인데요. 현지 구조 활동 환경이 열악한 만큼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지원하기 위한 선발대도 탐색 구조팀과 함께 출국합니다. 네. 이 선발대는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또 국민안전처, 한국국제협력단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네. 모두 5명 가운데 1명은 오늘 오전 먼저 이미 급파가 됐습니다. 네. 긴급구호대 가운데 나머지 이 30명은 다음 달 1일 추가로 파견이 되는데 이 현지 수요에 따라서 탐색구조대와 의료대가 함께 편성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이 정부는 긴급구호대 파견에 앞서서 이 네팔의 지진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도 결정을 했습니다.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100만 달러를 이외에 또 추가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네팔에 대한 재난 지원과는 별도로 또 우리 피해 국민과 또 여행객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교부 신속 대응팀 2명도 오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네, 중요한 일이죠. 네, 지금까지 확인된 우리나라 한국인 피해자는 모두 3명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네. 현지 네팔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한 65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행객은 약 한 10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산되고 되고 있어서 많네요. 네네. 그래서 외교부는 이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면서 현재 공간을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추가 피해 여부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팔 현지는 잠시 후에 현지 연결을 통해서 또 자세한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외 순방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건강 이상이 공개 브리핑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 귀국했죠. 네. 이 9박 12일 동안의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왔는데 오자마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로로 인한 위경련과 인후염이 발생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번 순방 과정에서 고열이나 복통 등의 증상을 보여서 또 순방 도중에 뭐 주사, 링거 뭐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강행군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네. 이 순방 과정에서 신체적인 피로 또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위경련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의료진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이례적인 게요. 청와대가 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브리핑하는 것 뭐 이례적이죠. 맞습니다. 뭐 이례적이죠. 우리 뭐 그동안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런데 역시 역대 정부에서는 또 이 현직 대통령의 이 건강 상태에 대한 공식 브리핑은
자제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청와대의 이 대통령 건강 상태 공개가 이 성완종 파문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 아하. 뭐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미리 좀 발표하지 않았는가 이런 그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전국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성완종 게이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현재 검찰의 특별수사팀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리스트에 언급된 8명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은닉된 비밀 장부를 찾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이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회사 자료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증거인멸에 관여한 핵심 측근 3인방을 구속 또는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성전 회장의 비서진과 경남기업 관계자 등 주변 인물을 상대로 이 빼돌린 자료의 실체, 도대체 어떤 자료를 빼돌렸냐 이것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성전 회장의 핵심 측근 3인방 가운데 한 명이죠. 이 경남기업 인사총무팀장인 이 정모부장을 청구인 신분으로 일단 조사를 했고요. 또 앞서 검찰은 또 다른 핵심 측근인 이 박준호 전 그 경남기업 상무와 이용기 경남기업 홍보부장을 각각 이미 구속을 한 바 있죠. 수사팀은 경남기업 측이 폐기 은닉한 자료가 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범위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박 전 산무와 이 부장을 매일매일 불러서 이 은닉한 자료가 더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빨리 좀 속도가 붙어서 관련자 소환이나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될 텐데 또 시간이 좀 잘 가는 듯 하다가 좀 미뤄지는 듯도 해요. 4.29 재보선 때문에 이게 검찰이 시기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초까지 아무래도 이 금품 로비 의혹에 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뭐 보좌진이나 뭐 비서진 이런 그 인물들에 대한 1차적인 그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리스트 8인에 대한 소환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메모 리스트에 올라서 그동안 가장 뜨거웠던 인물입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완구 총리가 방금 전에 이임식을 했다고 합니다. 오후 6시 10분. 자, 그렇다면 이제 총리도 사퇴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수사 언제쯤 시작될까요? 정치권에 대한 수사 아무래도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증거 확보도 그렇고. 그렇죠. 이제 내일 모레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이 수사팀이 정치권 측근을 소환 조사하기에는 좀 부담이 커서 아무래도 이들에 대한 조사는 좀 선거가 끝나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들이 지배적입니다. 주 후반 정도 봐야 되겠군요. 자, 이 가운데 4.29 재보궐선거 드디어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선거 유세가 대선 수준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게 총선의 모의고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내일 모레 치러질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야가 뭐랄까요? 좀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런 도를 넘은 공약을 남발하면서 어마어마해요. 이 선거 운동을 과열시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생활 밀착형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층의 타겟을 둔 어젠다를 앞다투어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부 공약을 들여다보면요. 이 선심성 공약 남발 등 좀 문제투성이라는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새누리당은 재원 대책이 없는 뭐 여러 가지 공약 뭐 지역 개발 공약들 이런 것들을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일단 좀 구체적인 그 예를 좀 한 가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 강화을을 대상으로는 강화도에서 영종도까지를 잇는 연도교를 건설한다든지 혹은 뭐 인천 지하철 지금 2호선 지금 작업이 지금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 2호선을 조기 개통한다는 등 혹은 또 이 강화 해안 순환도로를 완공하겠다는 등 뭐 이런 그 공약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들은 안상수 후보가 인천시정 재직 시절에 추진을 했지만 그 후임 시장에 의해서 이게 중단되거나 축소된 그 사업인데 사실 이 사업들이 현실적인 대안을 조금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정치연합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새정치연합은 사실 이 거대 담론 수준으로 이 공약을 내년 총선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지금 두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
또 매년 일자리 10만 개의 신규 창출, 네. 또 통신비, 생활비 절감, 연말 정산 문제 해결 이런 식으로 조금 큰 이야기를 좀 하고 네. 있는데 역시 실현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그렇군요.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1년짜리 국회의원 그렇죠. 선거역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양당 모두 그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야 모두 무리가 있네요. 이건 이게 유권자들이 판단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5.24 대북 제재 이후에 5년 만에 정부가 민간단체 대북 비료 지원을 승인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통일부가 이제 승인을 했는데요. 재단법인 예이스 경함이라는 그 단체입니다. 이 민간단체인데 이 단체가 온실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육로 방북을 신청을 했고요. 오늘 그 통일부에서 최종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통일부는 육로 방북을 승인을 하면서 대북 비료 지원 약 15톤 규모 정도 되는데 네. 역시 비료 지원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켜봐야겠군요.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신동진 프로듀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실 광고는 쉐보레 스파크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한 광고입니다. 지금 스파크 구매 시 최초 1년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10,000원으로 스파크의 오너가 될 수 있는 자신만만 할부. 오직 쉐보레에서만. 스파크 LS 기준 선수금 10% 제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월 한 달간.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퇴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네팔 지진 소식을 중점으로 알아봅니다. YTN 국제부 네팔 현지 연결하고요. 전문가와 함께 네팔 지진 향후 상황도 전망해봅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팔 지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전해주셔도 좋고요.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도 좋습니다. 문자 서비스 샵 0945로 보내주시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 교향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어스 김치 톡톡. help boost spending in the U.S. for about $390 million to businesses with less. 전 세계 가장 핫한 소식이 이곳에 모입니다. 글로벌 정면 승부.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 네팔 지진 소식을 중점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YTN 국제부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토요일 80년 만에 네팔에서 발생한 최악의 강진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상황, 이 한국인 피해는 없는 건가요? 네, 아직까지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제 낮에 강진 이후에 오늘 새벽까지 수십 차례나 여진이 이어졌는데요. 첫 지진 규모가 7.8이었는데 여진의 규모도 4에서 6.7에 이를 정도로 강력합니다. 네. 특히 여진은 방글라데시와 타이완, 중국, 티베트 등 주변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망자 수 조금 전까지만 해도 3,400여 명이었는데 금 3,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또 7,000명 가까이 다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상자 수는 날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진 여파로 전기와 수도가 끊기면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이 6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유엔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가운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카트만두 북쪽 70km 지역에서 근무하던 한국 건설업체 직원 1명이 다쳤고요. 카트만두 인근을 여행 중이던 50대 부부 2명도 다치는 등 3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네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650명 정도 됩니다. 교민뿐 아니라 여행객도 상당히 많아서 주 네팔 한국 대사관과 외교당국이 피해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실시간으로 계속 확인해야 될 것 같으네요. 여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한편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네팔의 많은 관광 명소와 정말 오랜 유적들도 파괴됐다면서요. 네, 네팔의 대표적인 문화유산들이 상당수 폐허가 됐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다라하라 타워가 무너지면서 관광객 180여 명이 매몰됐습니다. 이 탑은 1832년 세워졌는데요. 지난 1934년 대지진으로 한 차례 무너진 뒤에 재건됐지만 이번에 또다시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카트만두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가운데 4곳이 파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팔은 관광산업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진 이후에도 경제적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국제사회도 지금 수색과 복구 지원에 많이 나서고 있죠? 네, 이 세계 각국의 구조대와 구호품들이 지진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아랍에미리트 구조대원들이 이미 현장에 도착했고요. 주변국인 인도, 파키스탄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구조대를 네팔에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늘 저녁에 긴급 구호대 선발대를 출발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재민들에게 구호의 손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음식과 생필품, 약품 등 구호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병원은 병상이 모자라서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야외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있다고 합니다. 길이 끊겨서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특히 히말라야 지역에서도 눈사태 등으로 등산객 구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까지 예보돼 있어서 구호 작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네팔에 지금 이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히말라야 등반 많이 가는 길인데 눈산태까지 지금 이제 우려되고 있으니 등산객들도 그렇고 많이 좀 이 걱정이 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이 네팔 상황 알아보셨죠? 지금 네팔에서는 이 지진 참사죠. 이 피해가 계속 일파만파 늘어가고 있어서 사망자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본다면 한국인 피해자가 사망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인데요. 문제는 그래도 또 우리 건설 현장, 건설업체 나가 있던 분 부상자도 있고요. 네, 많은 우려사항들이 있네요. 지금 이 국내 뉴스는 이 이완구 총리의 이 사표 수리와 함께 이임식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2부에서는요, 계속 이 네팔 지진 소식 알아봅니다. 네, 자, 전문가 연결해서 이 지진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야 이 참사에 대해서 그냥 이 가슴 아프고 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인데 전문가시니까 이번 네팔 지진의 원인은 어떤 것입니까? 네, 이 네팔 지진은 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의 결과로 발생한 건데요. 이 인도판은 유라시아판과 매년 4cm 혹은 5cm 정도 되는 이동을 하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돌 때에는 막대한 힘들이 쌓이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힘들이 한꺼번에 풀린 여파로 규모 7.9라는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리히터 규모 7.9. 이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도 견디지 못할 강도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7.9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이
규모 7.9 혹은 이제 USGS에서 최근에 개선해서 발표한 결과는 7.8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무튼 이 강도는 굉장히 큰 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우리가 2010년도 IT 대지진 때 규모 7.0이었습니다. 네. 이 규모 7.0 지진 때 사망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IT 지진 때. 근데 그 지진에 비해서 이게 규모가 0.8 혹은 0.9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규모가 0.2씩 늘어날 때마다 네. 에너지는 2배씩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0.8이 큰 경우에는 16배가 에너지가 크고 네. 0.9가 되면 한 30배 가까이 이제 큰 지진이 되는데요. 네. 쉽게 얘기하자면은 IT 지진 16개가 한꺼번에 발발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군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네팔이 이렇게 강력한 지진이 자주 나타나던 곳인가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 네팔 지진은 사실 네팔 지역에서는 잔지진들은 꽤 많은 편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규모 7이나 8 정도 되는 지진들은 그리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 네팔 지역에서 약 90년 가까운 시기를 주기로 해서 큰 지진들, 한 규모 8 정도 되는 지진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관측 결과를 보고를 했었고요. 이 네. 결과가 네팔 정부에 알려지기까지 했는데요. 예. 이렇듯 규모 8 정도 되는 지진들은 어느 정도 시간 인터벌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지진은 바로 1934년에 이 네팔 지역에서 발생했던 규모 8.1 지진 이후에 발생한 가장 큰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만의 지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군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원되는 보도를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강진이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카트만두에서 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 정확한 지역이나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웠던 건가요? 네, 그게 어떤 점이 있냐면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 과학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네팔을 포함해서 히말라야 산맥의 이 충돌대 여러 군데를 단층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단층을 파내가지고 그 파낸 단층 연에 있는 그 암석 샘플을 이용을 해서 딱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시기를 판별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판별을 해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네. 그 얘기는 이게 판이 매년 4cm씩 충돌을 함에도 불구하고 충돌대에서는 안 움직였다는 얘기는 그 힘이 고스란히 충돌대에 쌓였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규모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경고를 이제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 정부는 미리 그걸 손을 쓸 수 없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게 80년 만에 발생하는 지진이라 하더라도 이게 지질학적으로는 항상 오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네. 뭐 1년 후일 수도 있고 2년 후일 수도 있고 3년 후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못 박는데 항상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판정을 내릴 때는 보수적인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네. 이런 참사를 미리미리 미연에 막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제 타이밍을 잡기는 어렵다. 또 이제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또 막대한 뭐 예방 비용을 들여서 작업들을 해야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지만 과학적으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층에 힘이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 확인이 됐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지진이 발생할 때 어느 지역에 힘이 얼마만큼 쌓이고 있고 어느 곳에 규모 얼마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연구가 되고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항상 시기를 못 박는 데 있어서 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참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인데 쉽지는 않군요. 그런데 지금도 6.7 강도의 여진이 계속 발생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어서 또 네. 이게 이 여진이라고 하는 게 이 큰 지진이 지나간 이후에 또 이 잔지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계속해서 지금 일단은 뭐 땅이 갈라지고 많은 이제 건물들이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또 여진에 의한 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네, 여진이라고 하기에는 강력한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강진이 다시 올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그럴 개연성도 아주 큰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 진앙지에서 진앙지의 위치는 카트만두에서 네. 이 북서 방향으로 한 8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지진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네. 하지만 시작은 거기서 됐지만 실제로 단층이 쪼개져 나가는 방향은 남동 방향으로 카트만두를 향했습니다. 네. 그래서 카트만두 하부를 지나쳐가는 큰 단층을 쪼개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카트만두 지역에 큰 피해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이 나머지 반쪽인 이 남동 방향으로는
북서 방향으로는 전혀 쪼개짐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 지역에는 여전히 힘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네. 그다음에 현재 쪼개진 단층면이라 하더라도 이 주변부에는 아직도 많은 힘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여진이 규모 6이 넘는 여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네. 이제 과거 전례를 보게 되면 이런 여진들은 수년 혹은 뭐 수개월 지속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려는 한동안 계속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 참 무시무시한 일인데요. 우리가 네팔 하면 흔히 관광지로 그 히말라야 산맥 우리가 이제 이 주로 등반하는 코스로 경유하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히말라야 산맥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세계의 지붕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지각이 이제 솟구쳐서 생긴 산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또 여진과 강진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향후에도 대규모 지진 가능성은 네팔은 계속 높겠네요. 네, 이 네팔뿐만 아니라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충돌대는 여러 국가들이 접경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 인도, 중국, 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네. 나라들은 끊임없이 지진으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네, 그럼 네팔 국경을 접하고 있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 인도, 네. 방글라데시, 또 파키스탄 지금 이쪽도 이미 또 이 사상자가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북부 뉴델리, 동부 콜카타 이런 쪽으로는 여진으로 지하철 운행이 잠시 중단됐다 이런 이 설명도 들어오는데 또 우리나라 뭐 교민도 계시고 여행객들도 워낙 많이 다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럼 이 인근 지역에서의 강진 발생 가능성도 계속 있는 건가요? 네, 이 한 차례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힘은 풀리면서 안정화가 됩니다. 네. 하지만 이 풀린 힘들은 인접 지역에 가서 다시 쌓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접 지역의 지진 활성도가 증가하는 현상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네팔 지진에 의해서 네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막대한 힘이 쌓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 힘에 의해서 여진들이 이제 촉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말씀하신 대로면 우리 뭐 인간이 굉장히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자연의 힘 앞에 굉장히 무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대책회의를 했던 지진학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으니 이 지진은 결국 자연재해지만 현재 카트만두에서 벌어지고 있는 피해는 인재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진 자체보다도 건물이었다 이렇게 지적이 되는데요. 내진 설계가 돼 있었다면 이 피해는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IT 지진 같은 경우도 규모가 7.0이었는데 이 7.0 지진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 IT가 중남미 최빈국이다 보니까 인프라가 약하고 건축물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지진에 의해서 너무 취약하게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이 네팔도 마찬가지로 국가가 이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진을 맞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여러 인명피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지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라든가 또 국민의 여러 가지 의식 수준 향상 같은 것들도 동반돼서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앞으로 한 20년간 지구는 굉장히 많은 지진들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다. 뭐 교수님도 이런 경고해 주셨고 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또 이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지진들에 비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당대에 이 지진과 같은 또는 뭐 이제 이 해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해가 더 많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체감 효과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안전지대입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78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지진 관측이 있었습니다. 이 관측 결과를 보자면 규모 5 이상이 6번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뭐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30년 정도 조금 넘는 기간 가지고 우리나라 지진의 잠재성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판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쌓이는 힘도 천천히 쌓이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쌓인다고 해서 큰 지진이 안 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천히 쌓이되 오랫동안 쌓이게 되면은 큰 지진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긴 역사를 봐야 되는데 조선왕조실록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규모 7에 육박한 지진들이 발생한
상황들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진들은 미래에 한국에서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오랜 기간 쌓이다가 그 힘이 빠져나갈 곳이 없으면 결국 언젠간 터진다. 그 타이밍을 특정하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30년 정도의 지진 관측이 좀 이제 데이터로 우리가 분석해서 보기에 짧은 기간이라면 통상 한 어느 정도 기간을 보면 좀 유의미해지나요? 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이 토호쿠 지역에서 그 규모 9.1 지진이 났던 것이 1000년 전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1000년 만에 그 지역에서 규모 9.1이라는 큰 지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수천성 지진이라고 우리가 2008년도 규모 7.8의 수천성 지진도 이 중국 지진 전문가에 의하면 4200년 만에 난 지진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지진은 그 오래 힘을 누적을 하고 배출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왕조실록 기록이 고작해야 뭐 500년, 600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거 갖고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을 판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이 500년, 600년 기록만에도 나타나는 규모 7짜리라는 얘기는 이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그런 지진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라도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말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간혹 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 백두산 같은 경우가 이 뭐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 화산에 대한 위험도 종종 경고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지층에 힘이 쌓이는 지진과 관련이 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화산 활동도 지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 화산이 발달하는 곳이 바로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화산이 일반적으로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백두산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위치에 있는데요. 이렇게 백두산이 활성화된 데는 여러 가지 학설은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백두산 같은 경우에도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화산 활동이 가속화되는 일들이 여러 차례 목격이 됐듯이 우리나라 백두산도 주변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마그마 방에 큰 힘이 가해지게 되고 화산 활동이 가속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할 때도 화산 활동도 같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도 이 긴 시간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홍태경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였습니다. 지금 이제는 네팔 현지로 가보겠습니다.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 김영희 씨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김영인 선생님. 네, 지금 부상 없이 무사하신 거죠? 여보세요? 목소리가 좀 울리거든요. 아, 네. 지금 이게 국제 전화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안전하게 계신 겁니까? 저희 교민들은 전부 다 그 평야지대나 학교 운동장으로 지금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현재 네팔 어느 지역에 계세요? 지금은 도이치파트에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계신 곳 상황은 좀 안정돼 있나요? 네. 여기는 지금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요. 그래도 다행히 지역 자체가 안반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흔들림이 좀 덜한데 그래도 하루에 두세 차례씩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하루에 두세 차례는 여진이 느껴지신다. 지금 외신으로는 여진이 계속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하루에 여러 번 간혹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건물이 많이 무너졌고 또 이 많은 사상자가 건물 잔해 속에 gat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보시기에 사람들은 계속 구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 그 구조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흙더미 속에 갇힌 사람들을 갖다가 중장비를 이용해서 벽돌이나 뭐를 갖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식의 그 구조는 안 하고 손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만 구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좀 이제 이 건물 안에 매몰된 분들을 꺼내기에는 아직은 역부족인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아직 중장비가 동원돼 있지 않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쪽에 많이 매몰 상자가 사상자가 산간 지역에 더 훨씬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네. 카트만두는 무너진 곳에서 네. 일부 구조를 했는데 너무 깊게 매몰된 사람들은 네. 그냥 놔두고 있는 실정이지 지금 매몰 지역을 갖다가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구조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팔 현지에 우리 국민이 교민들이 한 650분 정도 체류하고 계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통화되고 있는 김영인 선생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무사한 것은 확인되신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현지에 계신 다른 분들이나 혹은 또 이 네팔은 여행객들,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하시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신원 확인이 됐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직은 좀 전개 중이라고 보세요? 아니죠. 지금 저희가 트레킹 갈 때는 평상시에도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즌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트레킹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호 파악을 전부 한다는 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지금도 산간에서 고립돼서 많은 부분이 연락이 안 된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그러면은 또 나머지 상황들 다음에 다시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힘든 상황인데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현지 교민이신 김영인 씨였습니다. 몸 바랍니다.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 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맥심 모카골드.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장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